뉴욕 일원의 대기오염 수준이 F등급인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대기오염의 피해를 받는 뉴욕주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유색인종이었습니다. 연방의회가 최고 $1,250의 부양자녀 가정대상 세금 크레딧 신규 지급을 추진합니다. 어제 복면을 쓴 4명의 청소년들이 음식 배달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부터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본격 시행에 돌입했지만 비싼 가격이 소비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2천만 이상의 뉴욕 일원 거주자들이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대기질이 나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1억 3,700만 명, 전체 40%에 달했습니다. 뉴욕 일원의 공기질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낙제점으로 특히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21일 전미폐협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방환경보호청 자료를 분석한 State of the Air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일원의 오존 오염 수준은 F등급으로 낙제점이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맨해튼, 퀸즈, 브롱스, 서포 카운티 등과 뉴저지주의 버겐 카운티, 허드슨 카운티 등의 오존 오염 등급은 모두 F등급이었습니다. 다만 스태튼 아일랜드는 유일하게 D등급이었습니다. 뉴욕 일원은 전국에서 오존 오염이 심각한 25개 도시 목록 중 14위에 올랐습니다. 북동부 지역 도시 중엔 유일합니다. 오존 오염은 화석 연료 발전소와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고온에서 합성돼 발생합니다.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도 유발합니다. 다만 뉴욕 일원의 미세먼지 수준은 안정적이었습니다. B등급을 받은 맨해튼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A등급이었습니다. 등급 자체는 이전과 같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소폭 개선됐습니다. 미세먼지는 공항이나 발전소, 제조시설, 차량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대기 중에 떠다니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번 들이마시면 폐 깊숙이 침투합니다.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 치매, 임신 중 태아의 비정상적인 뇌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레버 서머필드 전미폐협회 이사는 뉴욕주가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위해 몇 년간 투자할 예정이라며 뉴욕 일원의 오염 수준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공기 오염 물질과 관련해 인종 및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오염 물질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뉴욕 일원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유색인종이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공기오염 영향을 받는 인구는 약 2,250만 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영향을 받는 유색인종 인구가 약 1,170만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의회가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최고 $1,250의 부양금을 신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민주당의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밋 롬니 연방 상원 의원이 상정한 패밀리 시큐리티 법안은 5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당 $350, 6세에서 17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당 $25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부양금 액수는 $1,250입니다. 신규 부양금을 100% 받으려면 연소득이 $200만, 부부는 $400만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도 부양금을 받지만 소득이 $1,000를 넘을 때마다 부양금은 $50씩 감소합니다. 법안은 또 부양금을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을 일하거나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앞으로 법안 조정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부양금은 일시불로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추가 부양금 혜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녀가 없는 가정에도 부양금 지급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말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 법안에는 지난해 이루어진 부양자녀 세제 혜택 확대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좌초된 바 있습니다. 롬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가정들은 더 큰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고 결혼과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청소년들의 범죄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어제는 복면을 한 10대 대강도가 음식 배달원을 상대로 폭행과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20분쯤 맨해튼 인우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복면을 한 10대 4명이 음식 배달을 하러 온 22세 배달원을 상대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쏘겠다며 권총으로 위협하고 현금 300만 달러를 강탈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장면은 아파트 현관 폐쇄회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이들 강도는 배달원에게서 돈을 빼앗은 뒤 그를 벽에 밀치고 주먹과 발로 단체 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원의 주머니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행 중 한 명은 검은색 권총을 들고 있었고 2명은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배달원은 다행히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전역 13개 매장에서 일제히 기호형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되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마리화나 구입을 위한 주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며 환호했습니다. 이 형태의 마리화나의 경우 8분의 1 온스당 소비자 가격이 $60에 달해 다소 가격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어제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판매가 승인된 주 저녁 13곳의 매장에 주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패터슨 소재 마리화나 판매점은 오전 6시 문을 열면서 드디어 뉴저지에서 마리화나 금지가 해제됐다며 매장 오픈을 알렸고 미리 줄을 서 있던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블룸필드 소재 판매점에서 마리화나 제품을 구입한 한 남성은 마리화나로 우울증 관련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관련 처방약도 끊을 수 있었다며 마리화나의 효능을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빨리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될 줄 몰랐다고 밝히고 마리화나가 주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주정부 세수 확보를 통해 학교나 도로 등 사회 제반시설 재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말린 잎 형태로 판매되는 마리화나 제품을 기준으로 8분의 1온스당 소비자 가격이 $60에 달해 소비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리화나 제품 구매 방법은 매장 앞에 마련된 키오스크에서 미리 주문할 마리화나 제품을 고른 뒤 매장 안에서 제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뉴저지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최대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리화나 구입을 위해서는 21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21세 미만은 성인 보호자가 있더라도 마리화나 판매소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뉴저지에서 본격적인 마리화나 시장이 개방됐지만 마리화나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는 별도로 마리화나가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벗게 될지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주미대사관이 운영하는 재미한인 장학기금이 2022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재미한인 장학기금은 1981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출연한 기금으로 매년 미국과 캐나다 지역 우수 동포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한국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정규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서 풀타임으로 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한인 동포 중 최근 1년간 GPA 3.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17일까지 소정 양식의 신청서, 성적 증명서, 추천서, 에세이 등의 제출 서류를 뉴욕 한국교육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1,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2022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중인 여름과정은 한국을 방문해 수강하게 되는 한국 이해과정과 원격 교육과정으로 오는 7월에서 8월 진행됩니다. 이 중 한국 이해과정은 수준별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문화 이해를 위한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진학 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수강생 모집에 해당 거주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만 12세 이상 재외동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장학생으로 선정될 경우 교육 비용 전액과 항공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29일로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뉴욕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미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정보센터가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6.2%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 건수 추이를 보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후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불어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지난해 3%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필라델피아시가 사흘 만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필라델피아시 당국은 시 규제 자문기구인 보건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해당 조처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입원 환자 수가 줄고 확진자 증가폭도 안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 대부분 주요 지방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규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시는 18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6주 만에 재도입했었고 지방정부가 앞다퉈 마스크 의무화를 없애던 가운데 주요 도시가 이를 부활시킨 첫 사례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